미대 입시는 예고 진학이 유리한 건지, 그리고 적절한 미술 시작 시기, 이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반적인 미대 입시 디자인 전형에서는 예고의 메리트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우선 예고를 가고 싶은 분들께 예고를 왜 가고 싶은지 거기서 장점과 단점을 먼저 추려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예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소묘력이 크게 는다는 점이에요. 입시를 먼저 치러본 경험도 생길 테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기부에 적히는 교내 활동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부터 주 6일씩 8시간씩 입시를 하다 보면 예고를 합격한 친구들이나 혹은 떨어진 친구들도 입시 트라우마가 조금은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강점이었던 생기부에 적히는 교내 활동들, 근데 이 교내 활동을 가지고 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고 입시가 그 안에서 내신이나 그런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그게 쓸모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근데 이제 예고에서는 3등급 이내로 내신이나 그 미술 실기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뭐 단독 소묘나 회화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예고를 준비한 친구들이 디자인 입시를 갈 때 끝까지 갈 때도 아마 입시 그 실기를 잘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변화되는 그 디자인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예고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디자인 전문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쓸모가 있다고 여겨져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예고에서는 이제 입시 미술 학원의 선생님들이 출강을 가서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이제 1학년 대학 신입생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과에 예를 들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예고 출신이라고 하고요. 뭐 이건 학교랑 이제 그 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고가 무조건 미대 디자인 입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 또 하나가 미술 시작 시기인데요. 대학 합격생들의 미술 경력은 평균 2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2년 미만인 학생들도 있고 분명히 2년 이상인 학생들도 있겠지만, 유리한 건 당연히 일찍 시작한 학생입니다. 예, 다음 고민 들어볼게요. 미술학원 알아보실 때, 그쵸, 여기 큰 학원까지 나오시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고민하시고. 근데 미술학원 딱 3가지를 먼저 제가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 유아미술학원, 초중고 예고 입시 학원, 그리고 메인 상권에 있는 그 디자인 입시 전문 학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면은, 우선 초중고 예고 입시 학원 같은 경우는 우선 화실의 개념이 많아요. 원장 선생님 한 분이 하시고 이젤이 있고, 보통 막 석고상 있고, 그쵸, 정물들 있고, 꽃 있고, 예. 이제 옛날에 회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술학원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연필 이렇게 들고. 근데 이런 곳은 이제 디자인 입시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고 입시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예고 입시가 아니다, 우리는 미대 입시 진학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최종 목적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입시 전문 학원으로 검색을 꼭 하셔야 되고요. 디자인 전문 학원에서도 그 홍대, 강남까지 꼭 가야 하나요? 혹은 동네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원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홍대랑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많이 모여 있고, 네. 사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교통편이 좋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고, 네. 학원들도 경쟁사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교육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그치만 이제 물론 그 프랜차이즈나 이제 이름이 같더라도 뭐 가르치는 강사나 어떤 학원들마다 그런, 그쵸, 다 선생님에 다른 게 따라서 있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동네를 가시더라도 집 가까운 데가 짱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좋은 데를 좀 고르셔야지, 뭐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편차가 좀 클 수 있어요. 맞아요. 동네 학원이라도 뭐 동네 학원이라서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저도 이제 주변 이제 홍대,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학원들마다 그 편차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하는 바예요. 예, 그래서 학원 선택을 뭐 요즘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뭐 홍대, 뭐 강남 지역에 어떤 학원이 있고, 내 주변 지역엔 어떤 학원이 있는지 몇 개를 정하셔서 뭐 인터넷으로만 보시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보는 게 학원 선택하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 정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면은 재능이 있을까, 미술을 시켜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미술을 좋아한다 하면은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입시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가 되면서 대학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 내신 등등의 이제 입시 요소를 챙기게 되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미술이다면은 그 미술을 입시 요소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질문은 적절한 실기 시간 그리고 공부와 성적 병행 관리의 중요성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미대 입시 학원들은 수업 시간이 4시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시간, 1시간 반 이것보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 입시에서 그 실제 실기 시험이 4시간을 보통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와서 4시간 동안 그 훈련을 하는 거고 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을 이제 진행하는 게 맞고 시험 시간이요? 그쵸. 실기 시간. 그리고 그 고2는 주에 평균 3회, 고2는 4회, 고3 재수생은 5회, 6회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학원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그 고3 때까지 시험을 보기 위한 그 실기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 시기에 그만큼 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실기가 나중에 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장해 드리는 거고 저희 친구들이 지금도 그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물론 조금 빠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조금 빠지다 보면은 1년에 벌써 시험이 큰 게 4개가 있는데 고2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를 권장하는데 만약에 1회를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빠지고 하다 보면은 1년에 결국 나온 날수가 손에 꼽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원을 일찍 다니긴 했지만 고3이 됐을 때 실기는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못해도 주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이 내신을 집중해야 될 학생과 내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학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학생에 따라서 이 실기일수도 선생님과 원장쌤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와 실기의 병행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입시와 실기는 딱 반반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이 합격권 이상이더라도 실기가 미달권이면 결국 불합격이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그냥 높진 않지만 적정권, 실기도 합격 적정권이라고 하면 합격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합격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도 쭉 하다가 한 달 이상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내 실력이 내려가잖아요. 실기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손이 굳는다고 하죠, 저희. 그래서 공부든 실기든 스탑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쭉 실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예체능 입시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는 공부가 기반이 너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막 5, 6등급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 시키고 할게요 라고 하는데 성적 관리를 진짜 하려고 한다면은 스탑은 진짜 비추천하고요. 그 실기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게 낫죠. 공부를 하는 게 네.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실기를 줄인 만큼 진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느냐가 관건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질문하세요. 보통 학원 선택하실 때 크게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디자인, 회화, 조소, 애니 이렇게 4가지로 나눌게요. 그린섬은 디자인 전문 미술학원이죠. 디자인 전문입니다. 이렇게 이 4개로 나눈 이유는 학원을 선택하실 때 우선 그 디자인 전문 학원인지 회화, 동양화, 서양화 전공인지 그리고 조소, 애니 이렇게 분류가 학원이 입시학원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입시 실기가 이 4파트는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택부터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 전공 우선 미대 입시를 시작했는데 멀리 봐서 이제 취업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게 미술에서 밥벌이가 되겠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진로도 그 디자인 전공도 크게 4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영상 시각 포함하고 있는 시각 디자인 그리고 공업 디자인 공예 패션 디자인
우선은 과가 정말 많지만 우선은 이렇게 4개로 압축해서 제가 해볼게요. 학교마다 그 전공 이름이랑 분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과, 공예학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운송수단, 뭐 시각, 영상, 공업, 의상, 금속, 도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건대 같은 경우는 네임이 좀 더 특이해요. CD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리빙 디자인 학과 이런 식으로 건대가 공업, 네, 그 커뮤니케이션, 리빙, 리빙, 의상, 영상, 영화, 산업 네. 이런 식으로 실내가 약간 리빙이랑 연관되어 네. 있죠. 그래서 그 학교마다 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관심 있어 하시는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얘네가 지금 건국대랑 국민대 같은 경우는 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은 사실 거의 시각, 공업, 패션, 공예 이 정도로만 분류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자인 전공 종류에 따라 시험이 다르지 않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결론은 이 디자인 전공들은 시험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이 전공과마다 뽑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각 교수님이 뽑냐, 뭐 공업 디자인 교수님이 뽑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나 뽑는 기준이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디자인 유형들은 실기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률 부분인데요. 이 여러 디자인 전공 중에서도 취업률이랑 폭이 제일 넓은 거는 시각 디자인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도 높고요. 또 성적도 같은 학교 타과에 비해서 합격 성적도 좀 높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 LG, 현대,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의 디자인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요즘에는 뭐 배민이나 쿠팡 등의 회사들도 디자인 되게 잘 돼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또 디자인 사무소나 디자인 연구소, 이런 회사들은 디자인 팀이 없는 회사들에서 외주를 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또 요즘 제일 전망 있는 게 게임 분야죠. 그쵸. NC나 뭐 넷마블 등의 게임 회사에서도 시각 디자인 출신 디자이너들 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도 대기업이 되게 많이 그쵸. 있어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이 있고요. 뭐 화장품 회사들, 실내에서는 LG 하우시스, 한샘 인테리어, 현대 리바트 등의 이런 실내 파트들도 있고요. 또 내가 건축이나 인테리어만 담당하고 싶다 하면은 뭐 유명한 건축 디자인 사무소 이런 데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공예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는 주얼리 회사들, 뭐 가방 회사들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패션 쪽으로도 마찬가지 백화점을 보실 수 있는 여러 의류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와는 좀 다르게 이 디자인 전공, 이 디자인 쪽은 학교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디자인은 실무 디자인 능력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그 경력을 채용하는데 그쵸.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다음 고민 읽어볼게요. 예, 학교 미술 활동이 중요한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고1 이제 막 된 친구들 아마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머 나 놓쳤다 혹은 학교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1 현재 고1 친구들은 지금 올해 남은 미술 활동들, 놓쳤던 미술 활동들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전부 다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되고요. 고2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내신 성적과 활동을 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돼요. 고2 학생은 1학년 때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 저희가 체크를 해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줄 그쵸. 거예요. 예. 미술활동이 그 내가 지원할 그 입시 전형에 따라서 교내 미술활동이 완전히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완전히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디자인 입시 전형에서 완전히 필요 없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가 필요 없는 전형이 사실상은 더 많긴 네. 해요. 그런데 1학년이라면 이걸 벌써 정하는 건 아니고 1학년 때는 그쵸. 일단 다 챙기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 반영이 현재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생기부 내용에서 방과 후 미술활동, 수상 경력, 독서, 자기소개서까지도 이제 대입 반영에는 반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되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학교 생활에서 각 교과목 수업 시간에 그 교과목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적어주는 내용들과 담임 선생님이 학기 말에 나에 대해서 적어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고민을 들어볼까요? 미대에서의 수학 반영, 그리고 수학 공부의 여부, 포기하느냐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듣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내신에서 수학을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립대가 내신에서 전 교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제 변경이 됐고요. 또 정시에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수학 등급에 따른 감점이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3등급까지는 감점이었고 4등급부터 마이너스 0.4점인데 작년 서울대 합격생 점수가 255점에서 260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 안에서 수학 등 한 등급마다 마이너스 0.4점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서울대 목표가 명확하고 난 서울대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수학은 3, 4등급 정도 내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난 서울대가 많이 목표가 아니다. 그냥 미대, 서울대 이외에도 국민대, 건대든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수학을 하지 않으셔도 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추천드리는 게 그 고1 때부터 들어가는 내신 점수가 미대 입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신을 어중간하게 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활동도 챙겨라, 공부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수학을 굳이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수학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내가 수학을 5등급 받고 국어를 4등급 받는 것보다 제가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못해서 6등급 받았어. 근데 내가 국어를 2등급 받았어. 이거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영사에 좀 집중을 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려요. 지금 미대 입시 비용, 그리고 이제 재료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재료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역이랑 학년이랑 수업 횟수에 따라서 수업료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서울 수도권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한 달 수강료 기준이에요. 주 1회 했을 때 16에서 18만 원 정도, 뭐 주 2회 했을 때는 30에서 35만 원, 주 3회 했을 때는 40에서 45만 원 정도 이제 학원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시간별 단가가 있는데 이 시간별 단가는 공부학원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미술을 하나의 수업에 4시간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부학원에 비해서 수업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그쵸. 거더라고요. 저희가 수강료 말고 제가 재료비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사는 재료들이 고3 때까지 계속 써요. 한번 사면. 그래서 처음에 한번 딱 재료를 이만큼 사세요 했을 때 체감하는 게 한 30에서 35만 원 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사면 고3 때까지 더 추가로 더 사는 건 없고, 연필이나 지우개는 달마다 10,000원 이하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이후에 드는 돈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물감 색연필, 팔레트,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비싸고 나머지는 다 저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들 이제 상담해서 등록했을 때 어머님들도 이거 다 샀는데 또 하다가 얘가 그만두면 어쩌나 하세요. 그러면 미술 기초 마칠 때까지 3개월 동안은 연필 지우개만 사고 그 다음에 재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습식 재료를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5만 원 선으로 재료비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개인 레슨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여쭤보기도 하는데, 사실 미대 입시를 하면서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는, 그러니까 과외를 받는 경우는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학원에서 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남아서 한다던가 좀 더 일찍 나와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안 나오는 날에 더 나와서 개별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외처럼 개인 레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 어차피 경쟁이니까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제 나와서 해야죠. 하고 나와서.